이번 시간에는 모비율 추정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집단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비율을 우리가 모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호로는 P라고 이제 쓰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표본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앞서서 했던 우리가 표본 평균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표본 비율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 기호로는 P 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만약에 n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사건이 그 표본에서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표현한다면은 이때 pH라는 것은 전체 우리 표본의 크기, 표본의 개수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개수, 그래서 n분의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n분의 x에 대해서 이 x가 과연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서 약간 이 상황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사건이란 걸 A라고 해볼게요. 그 어떤 사건 A가 그 전체 모집단에서 일어날 확률이, 즉 일어날 비율, 그 확률이 P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N개의 우리가 그 표본을 꺼내게 되는데, 그것을 N번의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해서 그 독립시행에 대한 결과들을 다 모아놓은 걸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표본 N개를 꺼낸다를 N번의 독립시행에서 그 결과를 생각했을 때, 그 N번의 그 시행 끝에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한다면 이 x라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x라는 것은 이항분포 BMP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BMP를 따르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P햇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을 한번 쉽게 구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P햇에 대한 평균 같은 경우는 사실 n분의 x에 대한 평균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n분의 1 같은 경우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n분의 2 x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x라는 것은 x는 이 양 BMP를 따르기 때문에 np가 나와요. 그래서 P햇들에 대한 평균은 모비율 P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분산 V, P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P에서 n분의 x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n분의 1이 상수기 때문에 나올 때 제곱이 돼서 n제곱분의 1 vx가 나오고, 여기서 vx는 x는 이항풀 따르기 때문에 npq, 여기서 q는 1-p가 되죠.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면 n이 약분되면서 n분의 pq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pH라는 이런 표본 비율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하나의 변수로 생각했을 때 그 변수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p하고 n분의 p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이 n이 충분히 컸을 때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n이라는 값이 충분히 크게 되면은 이 pH라는 것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평균은 P이고 분산이 n분의 PQ인 이런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단원의 내용에서 보면 알겠지만 모비율을 추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P값을 추정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분산, 즉 어떤 표준편차 루트 씌우면 이 표준편차에서 그 P라는 값을 알고 있어야 P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P를 나중에 추정할 때 앞에 정기분포 곡선을 가지고 추정했던 거 기억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여기 표준편차에서 이 P라는 값이 결국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P를 추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표본 비율을 우리가 하나 얻게 된다면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n분의 pq 대신에 n분의 p의 qs를 낼 거예요. 이 두 값은 n이 충분히 컸을 때는 거의 같은 값이 되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는 값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차가 없다 생각하고, 모비율을 추정할 때는 여기서 이 분산을요 n분의 p의 qs로 우리가 갖다 놓고 쓸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제에서 모비율에 대한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p햇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럴 때에는 p햇을 2분의 1로 놓고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 p햇과 q햇을 더하게 되면 항상 1이죠. 근데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산술기의 평균 쓰게 되면 2루트 p의 q햇이 돼요. 그래서 이 p의 q햇이라는 이 곱에 대해서 이 최대값은 즉 등호가 성립할 때이기 때문에 p가 q햇이 2분의 1이었을 때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분산을 우리가 n분의 pq로 원래 써야 되는데 n분의 p의 q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이 분산이 아무리 커봤자 p의 q햇이 2분의 1일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분산에 대해서 원래 모분산을 써야 되는데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분산을 만들었을 때도 오차가 생기더라도 최대 오차는 P의 Q햇이 2분의 1일 때 생긴다 이거예요. 원래 분산과 최대 오차는 P햇이 그래서 2분의 1 때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P햇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P햇을 2분의 1로 놓고 그냥 계산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디지털 카메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2%의 불량률을 갖는다고 해요. 이때 400개의 이제 디지털 카메라 이미 추출해서 불량품을 조사했는데 불량품의 비율이 3.4%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미 생산 과정에서 2% 불량품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모비율이 2%라는 얘기죠. 모비율이 주어져 있고 N은 400이에요. 400개 이미 추출했으니까. 그럼 이때 P햇이란 N은 P가 0.0이고 그 다음에 n분의 PQ, 여기서는 어차피 뭐 P가 주어졌기 때문에 분산을 PQ1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P햇이라는 거는 이런 정기분포를 따르게 돼요. P햇은 이런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면은 결국 표준 편차는 계산하게 되면은 0.07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이 P햇이라는 애들에 대해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거는 P햇이 3.4% 이하니까 P햇이 0.034 이하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이 정기분포 곡선에서 보면은 0.0이고 여기 0.034니까 이만큼이 2 곱하기 표준 편차만큼, 0.014니까 2 곱하기 표준 편차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0.5에다가 z값이 2였을 때 그때 이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3.4% 이하일 확률은 0.9772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한번 모비율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걸 해볼 텐데요. 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36명 찬성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표본의 크기는 100이고 표본 비율은 100분의 3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전체 인구에 대해서 어떤 그 전체 그 어떤 조사한 거에 대한 찬성률이 P라고 했을 때 이 모비율 P의 신뢰도 95% 신뢰 구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했던 것처럼 결국 여기서 필요한 거는 P 햇들에 대한, 즉 표본 비율들에 대한 정기분포에서 표준 편차가 제일 중요하죠.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P햇들에 대해서 먼저 분포를 한번 알아보면은 P햇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P이고 분산이 n분의 PQ인 걸 따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P햇은 100분의 36으로 적고 사실 P를 추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n분의 PQ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래서 n분의 PQ 대신에 n분의 P의 Q햇을 우리가 근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방금 구했던 P햇을 이용해서 n분의 P의 Q햇을 분산을 쓰기 때문에 P햇이라는 것은 정기분포 P에다가 이런 분산, 즉 n분의 P햇 Q햇 이 값이 분산인 걸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루트 씌웠을 때 표준 편차는 0.048이 나오거든요. 그럼 표준 편차 0.048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우리가 표본을 하나 꺼내고 표본 값에서 95%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z값은 1.96이겠죠. 1.96 곱하기 표준 편차. 여기서 P햇에 대한 표준 편차 0.048이죠. 그 다음에 이 모비율 P는 0.036에다가 z값 곱하기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표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갖다 써야 되는데 모비율이 주어지면은 표본 비율들은 이 분산을 갖다 따르고, 근데 만약에 모비율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즉 모비율을 추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분산을 쓰는 게 아니고 n분의 P의 Q를 사용해서 이 근사하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 나가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